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한명숙 살리기냐, 윤석열 죽이기냐로 하겠습니다. 예,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문에 이제 검찰이 크게 지금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네. 실제 분위기를 취재해봤습니까? 예, 저 제목은 이 최근 한 법조계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사실은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취지로 한 말이었습니다. 검찰이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KBS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죠. 이 최모 씨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이 거짓 증언을 압박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도 한만호 씨 비망록과 함께 한 씨의 동료 재소자였던 한모 씨 인터뷰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글로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 중인 두 사람이 최근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으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한 재소자 최 씨가 현재 마약과 무고, 보이스피싱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수감자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들어보면 이제 검찰 반박문 내용까지 함께 이제 본다면 네. 비슷한 시기에 두 수감자의 증언이 함께 나온 거, 네. 이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네. 우연은 아니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이 한명숙 무죄 주장이 언론에 다시 조명을 받은 건 지난 4월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명숙 총리도 아무 물적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대법원까지 다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에드벌룬을 띄운 건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최 씨와 한 씨가 검찰의 강압에 못 이겨서 만약에 허위 증언을 한 거라면 네. 결국엔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됩니다. 이 예. 모해 위증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당시 수사 검사도 만약에 그 강압을 했다면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10년이라 아직 처벌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는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막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네. 그런 취지에서 성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당시에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네. 이게 결국 여권에서는 한명숙 사건 그리고 윤석열 검찰을 연결지어서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한명숙 사건을 재조사하라거나 또 공수처에서 수사할 경우에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고심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윤 총장이 이제 야권의 차기 주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은 이번 논란의 뿌리에 상당히 깊은 정치적 배경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한명숙 살리기냐, 윤석열 죽이기냐의 느낌표는 정치가 법치를 흔들 때로 하겠습니다. 최 씨의 법정 진술은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이었지만 정작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일 뿐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수감자죠. 한모 씨 역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에선 이들의 주장이 담긴 보도를 근거로 재조사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이제 쉽게 검찰을 좀 옥죄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잘못된 관행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죠. 네. 그런데 이 조국 수사 때처럼 여권이 검찰 개혁을 거론할 때마다 그 배경에 여권 인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다면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북한판 보람튜브 등장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람튜브 그러면 이제 보람이라는 아이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이제 월 수억 원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북한에도 이런 유튜브가 있다는 건가요? 네, 북한의 영상물 하면 조선중앙TV의 좀 근엄하고 진지한 보도가 주로 떠오르는데 북한에도 7살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용 관합이라서 죽일 수 있는 약이 나올 때 갈 수 있어? 이건 밤에 학교 갈 때 입을 거, 이건 짧은 거, 여름에 입는 거.
네, 영상 속의 그 집 내부를 보시면 러닝머신이나 피아노, 또 대형 소파, 선풍기 등도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네. 상당히 유복한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못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귀에 예, 들어오더라고요. 비루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북한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좀 방역을 하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을 겨냥한 유튜브도 있습니다. Hi, I'm in a farm today, and this is so exciting to be out here in fresh air. 치즈 과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최근에 이름이 제일 간단해서 최근에. 아까 영상에서 배그네를 탄다고 해가지고 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바이킹. 예, 그걸 뜻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재미는 있는데 네. 저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이 단순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 유튜브 영상에 이 댓글을 달거나 공유를 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많이 보면은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북한에서 저 수입을 저 어린이가 갖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지는 못할 듯합니다. 이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유튜브 측과 이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현재 이 파트너 프로그램 제공 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북한판 보람튜브 등장의 느낌표는 유튜브로 재탄생한 선전물로 하겠습니다. 선전물. 네. 이제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저걸 삐라라는 네. 말로 불렀었는데 네. 주워다가 이제 경찰서에 갖다 주면 연필도 주고 예. 국책도 주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